무엇이냐? 특정 목적을 가진 코드의 집합이고 독립적으로 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 중요한 점은 들여쓰기 간격이고요. 역시 점점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리턴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호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add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add 함수. 제가 여기 설명을 쭉 적어 놨지만 이 설명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 보시고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내장 함수는 써봤어요. 프린트라든가 인풋이라든가 헥스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내장 함수를 써봤지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내는 거를 한번 요 예제를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열기를 하나 해서 제가 만든 아까 day9 그 폴더 열기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보죠. 클릭하고 폴더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오랜만에 하니까 다 까먹었죠? 네. 네. 이런 게 왜 뜨죠? 실례합니다. 실내 뜨고 네. 여기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뭐 함수 연습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글쎄요 이 뭐 예제 EX9의 1번 이렇게 해서 뭐 함수 연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점 py를 꼭 넣어줘야 되죠. py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엔터 치면 네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함수명을 붙여주고 add라고 붙여주고 가로 열고 매개 변수를 써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타입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파이썬에서 변수명을 정하면서 대의 변환자를 써서 그 초기 값이 넣어줘야 이제 함수의 타입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함수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럼 이제 함수의 바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돼가지고 여기서 뭐 리트라는 매개 변수를 써서 리트라는 변수에 뭐 n1과 뭐 n2 이렇게 더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네, 매개 변수의 값을 그쵸? 매개 변수의 값을 뜰을 두 개니까 더하여 네, 리트라는 변수에 대입하라 이런 뜻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n1과 n2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그것을 리트 값에 넣어 주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써 가지고 return 해주면은 그 값을 반환하라 리트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것도 샤프에서 네 리트 값을 네 반환 일단 이렇게 합시다. 리턴 반환합니다. 함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들어오는 값은 n1, n2가 들어와서 나가는 값은 리트가 나가는데 그 안에서 그 값을 더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턴이 됐으니까 여기 들여쓰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들여쓰기가 끝나가지고 함수 정의가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에서 예를 들면 네 본문이 갑자기 또 사라졌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여기 제 블로그랑 달리 그냥 직접 값을 넣어볼게요. 뭐 add 이렇게 해가지고 1, 2 이렇게 해가지고 add를 호출했어요. 그 호출한 결과를 뭐 a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a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것도 써볼게요. 본문이에요. 이제부터 본문은 이제 실행되는 문이고 위에 있는 df는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 네 add를 호출하는데요. 네, 호출하는데 어떻게 호출하느냐? 네, 이걸 인자라고 하는데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인자 1, 2를 보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용어상에 이제 헷갈리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매개 변수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임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호출할 때는 임자라고 부르고 아규먼트, 정의부에서는 파라메타 호출이라고 매개 변수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호출할 때 애들을 호출하면서 1과 2가 1대1로 1이 n1으로 들어가고 2가 매개 변수 n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정수값을 보내줬잖아요. 그 순간 다이나믹 타이핑으로 n1과 n2 값이 정수형 변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반환된 결과를 A에 저장하라. 그러면 함수가 뭔가 반환하겠죠? 반환값을 네, A에 저장하라. 그럼 대입하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오늘 처음 다루는데 함수를 만들 때 처음에 뭐를 만들었죠? 함수를 df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벌써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함수를 정의했어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df를 꼭 써야 되고 함수명을 써야 되고 괄호 열고 매개변수 리스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딱 붙여줌으로써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서 함수의 바디부가 되고 끝나서 들여쓰기가 끝나면 함수 정의부가 끝났어요. 함수 정의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을 그대로 부르면 되는데 부를 때는 꼭 인자를 보내줘야 돼요. 인자를 보낼 때는 매개변수의 리스트 개수만큼 보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1과 2를 보내주면 n 안에 2를 n2에 2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함수가 호출된 결과는 return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반환값을 받아오는데 함수에 호출된 결과는 아무튼 반환값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A에 대입하라. 그러니까 A에 대입했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올까요? 네, 1과 2를 대입이란 말이 빠졌네요. 대입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네, 얘가 자꾸 화면이 작아져 가지고 앞에 게 자꾸 사라지는데 한번 더 좀 키워가지고 네, 어디 갔어요? 또 여기도 이런 거 자꾸 없어요. 자꾸 이런 거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스크롤 바를 이쪽으로 쭉 보내면 여기가 되죠. 자, 그래서 프린트 A를 찍어 보면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과 2가 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3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함수 내에서 1과 2를 더해서 리턴을 했기 때문에 실행해 보면 네, 제대로 실행이 됐다면은 출력 결과는 네, 쭉 보시면은 네, 3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 함수가 제대로 호출됐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중간 체크를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1.21과 1.2.3 이렇게 실수형으로 보냈어요. 다이나믹 타이핑이니까 당연히 n1과 n2가 뭐가 될까요? 1.2와 2.3으로 받은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수형이기 때문에 리트도 실수형이 될 것이고 타입도 여기서는 실수형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A도 그 결과가 실수형으로 반환을 받으니까 A도 실수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A와 함께 A의 타입도 같이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 파이썬의 다이나믹 타이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예상대로 되는지 또 실행을 해보면 네, 잘 보십시오. 플로트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4라는 결과가 잘 나왔고 또 역시 A의 타입도 플로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데 어떠한 인자를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매개변수의 타입도 다이내믹하게 정해진다. 이것이 또 제가 두 번째로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썬의 다이내믹 타이핑의 함수의 매개변수의 타입은 함수의 호출 시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파이썬의 아주 쉽고 간편하게 바뀐 C 언어에서는 아주 복잡했죠. 타입, 매개변수의 타입도 일일이 지정해야 되고 또 중간에 타입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앞에
N1은 정수용으로 보내고요. 뒤에 N2는 실수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점을 안 찍었으니까 정수용 아닙니까? 인자가. 2.3은 실수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네, 요거는 N1은 인트형으로 찍히고 요거는 플로트로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한 결과는 어차피 리트는 실수형이니까 플로트로 찍히고 있죠. 요것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N1은 1로 N2는 2.3으로 지정하겠다. 이게 또 가능합니다. 이것도 파이썬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죠. 파라메타 지정형. 아예 인수를 보낼 때 그 파라메타와 인수를 1대1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왜 안 되나요? 여기서 N1이고 N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기 N2라고 해놨으면 똑같이 이름을 N2로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N1은 인트형, N2는 실트형. 그럼 이게 왜 필요합니까? 또 질문이 던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순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N2를 먼저 쓰고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해도 아까 인자 파라메터를 지정하지 않을 때는 순서대로 대응이 됐는데 이거를 매개변수를 지정하고 갈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N1에는 1, N2에는 2가 지정됩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싹싹 값을 바꿔서 1.1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둘 다 실수형일 것이고 결과는 3.4가 나오겠죠. 실행해 보면 3.4가 나오고 그 타입이 바뀐 건지 어떻게 아느냐? 확인할 길은 없죠. 그럼 여기다가 타입 대신에 N1을 찍도록 하고 타입 대신에 N2를 찍도록 해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N1 해놓고 여기도 뭐 이렇게 요런 기법을 써보겠습니다. N1은 하고 이렇게 해주고, 네. N2는 요거 지난번에 파이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문자열과 매개 변수를 동시에 출력하는 포맷, F스트링 포맷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렸었나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괄호를 써주고 여기다가 F스트링 포맷으로 F를 써주게 되면은 자동 타이핑이 돼가지고 여기에 %D니 뭐 F니 쓸 필요가 없이 또 새로 파이썬 버전 3.0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써서 N1과 N2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기 요 사이에 N1이 들어가야 되죠. 참 죄송합니다. N1 네. N2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N1, N2가 제대로 뒤바뀌어서 들어간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N1이 1.1, N2가 2.3 딱 가지 않습니까? 네, 호출할 때는 이 순서를 바꾼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기능들도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출할 때 아예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F스트링 포맷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변수 값을 찍어봤어요. 이거의 장점은 뭐라고요? %D니 이런 걸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1.0으로 이렇게 바꿔도 얘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F를 %D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자동 타이핑 포맷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뭐라 그럴까 여기 F스프링 포맷에서는 %D, %F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2.1 딱 이렇게 자동으로 정수형으로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까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파이썬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예제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예제들은 이게 C언에서는 달리 파이썬에서 추가된 매개 변수 지정형 호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를 만드는 법을 좀 다루고 있고 함수는 def를 사용해 가지고 함수의 정의를 시작을 알리고요. 역시 if문이나 범문처럼 콜론을 사용해 가지고 함수의 시작을 알리고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네, 함수의 바디 부분을 딱 만들어 주는 걸로 함수가 정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네, 이렇게 인자라 그래서 인자로 보내주는데 매개변수 지정형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배웠고, 그다음에 오늘 F스프링 포맷을 지난번에 써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 내가 처음 쓰는 거라면 나중에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파이썬 F스트링 치시면 요 쓰는 기법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문자열과 변수를 동시에 지정할 때 문자열의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도 파이썬 3.0부터 새로 추가된 F스트링 포맷을 사용해서 문자열과 변수를 동시 출력하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블로그대로 인풋을 사용해서 또 키보드부터 n1 n2 값을 받아서 함수로 호출하는 걸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n1은 int 이렇게 해서 네 input 이렇게 하고 네 n1을 입력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1은 이렇게 해서 그쵸 추가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가로가 한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n2는 또 역시 네 int를 사용해서 정수화 시키고 input을 사용해서 뭐라 그러죠, 자판으로부터 입력된 값을 찍는 것이고 n2라고 또 출력을 하면서 네, 자판으로부터 가로가 2개 들어가야 되겠죠. 자, n1, n2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1, n2를 보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n1, 네, n2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여기서 입력한 값들이 차례로 1대1로 들어가져 가지고 결과물은 A의 값을 찍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n1을 입력하십시오 나올 것이고, 여기서 12 이렇게 치면 네 n2는 23 이렇게 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결과는 35가 나오겠죠. 네 35가 나오고 리트의 반환된 값의 타입은 int형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한 번 더 실행을 해가지고 내가 n1은 12.34, 그 다음에 n2는 아이고 왜 오류가 났을까요? int형으로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네요. 그쵸? 12.34를 int형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때는 이거를 플로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플로트로 이렇게. 그럼 이게 자동으로 왜 안 되나요? 자동으로 되는 타입을 또 함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일일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플로트 해가지고 지금은 일단 수동으로 일일이 12.34를 실수형으로 할 것이라면은 네, 뭐 34.56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46.9가 나오겠네요. 50이 나오겠네요. 네, 46.9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로트형.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제가 했던 거의 예제입니다. 서브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서브. def 서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1과 n2를 또 똑같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꼭 콜론을 써주고요. 이번에는 리트 네 어떤 리트라는 변수에다가 네 n1과 n2의 결과를 뺀 거를 subtract 네 뺀 거를 계산을 하고요. 네 그 값을 그냥 출력만 하는 걸로 반환하는 것만 합시다. 네, 자꾸 제가 컴퓨터가 버벅대면서 자꾸 화면이 바뀌고 있어요. 리턴 네, 그래서 서브 네, 리트 값을 역시 반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n1, n2 값을 받아서 b에다가는 그 결과를 뺀 값을 출력하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네 B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서브 이렇게 해가지고 N1 네 N2 네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지금 추천에 자꾸 뜨지 않습니까? 뜨는 이유는 지금 우리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편집기가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똑같이 F 스트링 포맷을 해가지고 네 F 스트링 포맷을 해서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더한 결과는 네 A에 그쵸. 그 다음에 뺀 결과는 뭐 B에 그렇게 또 F 스트링 포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타입은 확인하는 거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렇게 실행해가지고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이번에는 F 스트링 포맷이니까 역시 뭐 34.56 12.34 이렇게 해주면 더한 결과 뺀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dd는 46.9 서브는 22.22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하면서 자꾸 이렇게 채팅창을 볼 테니까 계속 응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 함수 만들기 연습을 해보고 있고 함수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함수명을 지정하고 매개 분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바디 부분에서 반환값을 어떤 식으로 반환할 것인가를 정의해 주는 걸로 함수가 구성되는 것이고 add랑 sub라는 두 가지 함수를 만들어 보았고 그것들을 호출시켜 줌으로써 그 결과물들을 한번 테스트해 주는 그런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예제를 차라리 해보죠. 매개 분수의 초기값을 지정, 요거는 제가 했죠. 예,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 요거 한번 다시 매개 분수 초기값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요거를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여기서부터 새로 만들죠. 그러면 EX 네, 9의 두 번째 네, 매개 변수 초기값 네, 이렇게 해서 좀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건데 그래도 요 예제가 좋아서 요 예제를 한번 또 만드는 걸로 합시다. 네, 쭉 해서 네, 새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def라고 해가지고 뭐 say myself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df 한글화 해가지고 df 네 say 언더바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매개 저기 변수명도 쓸 수 있지만 함수명에서도 언더바 쓸 수 있어요. myself 이렇게 쓰고 네 가로 열고 매개 변수는 name 그 다음에 old 왜 올드라 그랬을까요? 아무튼 man 네, 이렇게 한번 4개의 값으로 글쎄요 나 좀 변수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꿉시다. 네, 변수명 바꿀게요. 저는 age로 하겠습니다. 변수명 age가 나이가 age가 맞는 거죠. 네, age로 하고 성별은 man 그랬는데 뭐 남자가 항상 우선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젠더로 해서 젠더. 네, 성별은 젠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뭐 이름 변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고 say myself 이렇게 해주고 네. 자, 처음에 내 이름이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print 내 이름은 네. 내 이름은 네. 누구입니다. %s입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s 지정하지 않고 f 스트링 포맷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name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네, name 네, 중괄호 닫고 입니다. f 스트링 포맷으로 가겠습니다.
또 오늘 새로 배운 거니까 자꾸 써먹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F 스트링 포맷 앞에다가 F자만 써주면 자동으로 제 블로그처럼 %s를 안 지정 안 해도 자동으로 지정해 준다는 뜻이죠. 두 번째,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프린트. 네, 역시 또 F 스트링 포맷을 쓰고, 네, 내 나이는, 네, 중괄호 쓰고 age라는 변수가 나이로 넘어온 거죠. 네, 이렇게 쓰죠. 네. 다음 세 번째, 젠더에 따라서 네, 젠더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젠더를 또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프린트. 네, 뭐 어떻게 쓸까요? 그것도 역시 F. 네, 성별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예, 역시 중괄호 젠더 그렇게 씁시다. 젠더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걸로 일단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네, 다 끝났죠. 함수가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끝냈어요. 리턴이 없어요. 리턴이 없는 함수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해 주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네,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say gender. 네, 호출만 해보겠습니다. say gender, say myself, say myself를 해주고 첫 번째 이름이죠. 뭐 제 이름 쓰겠습니다. 고경철. 네. 그다음 뭘 씁니까? age 나이죠. 63. 자꾸 나이를 밝혀요. 63. 나이가 좀 많죠. 그 다음에, 젠더. 글쎄, 뭐,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여자는 2로 시작하잖아요. 주민번호가. 그러니까 일단 1로 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매개 변수를 보냈어요. 네. 첫 번째는 고경철이라는 문자열. 두 번째는 나이에 해당되는 63. 세 번째로는 젠더를 표시하는 1 또는 2인데 저는 남자라서 1이라고 보냈어요. 뭐라고 찍을까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는 네, 실행해 보면 네, 내 이름은 고경철입니다. 내 나이는 63입니다. 성별은 1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if문을 써가지고 저 젠더의 값에 따라서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if 네, 그때 우리가 배운 젠더가 남자가 1이라면 네, 이렇게 해놓고 역시 콜론을 써서 네, 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여기서는 뭐 다 문자이니까 F 스프링 필요가 없고 이걸 지우고 나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면은 여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else 써도 되고 뭐 또는 지난번에 배운 elif를 써가지고 굳이 뭐 요즘엔 중성도 있으니까 중성 있나요? 아무튼 뭐 네, 이렇게 해놓고 이면 네, 엘리프를 써서 나는 여자입니다. 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네, 복사해서 요것도 들여쓰기는 딱 간격을 맞춰. 아이고 어디로 간 거야? 간격을 딱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딱딱 맞춰줘야 되고 여기를 여자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걸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함수를 이렇게 해서 myself 해놓고 뭐 제 집사람을 이지영 네, 나이는 1살이 어리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1살이 어리고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뭐 2번이라고 뭐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내 이름은 고경철입니다. 남자입니다. 내 이름은 이지영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낼 때, 네, 요 함수를 한번 만들어 줌으로써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를 호출만 하면 이거를 일일이 코드를 갖다가 두 번, 세 번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함수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이죠.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를 이 줄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